여러분, 김영석입니다. 사람을 멀리 해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때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곁에 있는 동안 내 마음이 천천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욕하지 않아도 내 인생에 칼자국을 남깁니다. 그 칼은 대개 손이 아니라 말에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점은 그 말이 늘 좋은 말처럼 포장되어 나온다는 겁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의 강을 건너오면서 참으로 수많은 인연을 마주하고 또 떠나보냈습니다. 그 길고 긴 시간 속에서 제가 뼈저리게 깨달은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가장 깊게 병들게 하는 것은 생면부지에 사람이 던지는 돌멩이가 아니라 내 곁에서 차를 나누며 미소 짓는 사람의 뾰족한 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할 때 그가 어떤 거창한 일을 해냈는지에 시선을 빼앗기곤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진짜 본성은 웅장한 행동이 아니라 그가 무심코 내뱉는 아주 사소한 말버릇의 결에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몸이 고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서늘해지고 기운이 쏙 빠지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상대방은 분명 웃으며 내게 칭찬을 건넸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너 원래 이런 거 잘 못했잖아. 참 의외네. 혹은 이 나이에 그런 걸 다 배우고 대단해. 나중에 얼마나 써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이야. 듣기엔 분명 칭찬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묘한 무시와 평가가 독처럼 묻어 있지요.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억울해집니다. 화를 내자니 나 혼자 속 좁고 예민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 같고 그냥 농담이려니 웃어 넘기자니 내 자존감이 한꺼풀 벗겨져 나가는 기분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교활한 언어의 폭력입니다. 본성이 비틀린 사람들은 결코 대놓고 악의를 드러내는 법이 없습니다. 대신 상대의 성취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도록 아주 작은 생채기를 내어 그 안으로 자기 의심이라는 독을 교묘하게 흘려보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사실 단순하고도 슬픕니다. 타인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때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초라함과 열등감을 스스로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같이 올라설 용기나 노력은 없으니 날아오르려는 타인의 발목을 잡아 끌어 자신의 위치로 낮추려는 방어 기제인 셈이지요. 칭찬이라는 예쁜 포장지를 씌워두면 공격이 아니라 조언이 되어버린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교묘한 말들에 흔들려 나 자신을 검열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민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칭찬을 들었는데 마음이 따뜻해지기는커녕 오히려 얼어붙고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다면 그것은 이미 칭찬이 아닙니다. 상처를 포장한 가짜 선물일 뿐입니다.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깎아먹으면서까지 내 영혼의 거울에 금이 가게 하면서까지 억지로 지켜야 할 만큼 귀한 인연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마음의 짐을 털어놓는 순간은 참으로 귀하고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오랜 시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아픔이나 최근의 깊은 고민을 밖으로 꺼낼 때는 대단한 해결책이나 인생의 정답을 바라서가 아닙니다. 그저 내 무거운 마음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작은 의자 하나를 곁에 내어주기를 바라는 간절함에서 시작되지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작은 의자마저 빼앗기고 마는 씁쓸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큰 용기를 내어 조심스레 입을 떼고 나의 힘듦을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
대화의 방향을 순식간에 자기 자신으로 꺾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옛날에 더한 일도 겪었어. 네가 아직 덜 겪어봐서 그래.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럴 땐 이렇게 해야지. 이런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 맺혀있던 뜨거운 눈물은 갈 곳을 잃고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방금 전까지 나의 아픔을 나누던 대화의 무대는 어느새 상대방의 고생담을 전시하고 지식을 자랑하는 동무대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의 말버릇을 감정의 독점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타인이 위로의 주인공이 되는 그 짧은 시간조차 견디지 못합니다. 남의 아픔을 들어주는 척하지만 결국 그 아픔을 딛고 올라서서 자신의 서사가 더 극적이고 자신의 경험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려 듭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실수나 눈치 없음이 아닙니다. 상대를 한 사람의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고통보다 나의 고통이 더 크다는 선언은 결국 당신의 감정보다 내 감정이 더 중요하다는 이기적인 고백에 불과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연약해서 어렵게 꺼낸 진심이 진심으로 대접받지 못할 때 가장 깊게 상처를 입습니다. 위로를 받으러 갔다가 오히려 상대방의 무용담과 훈계를 들어주며 맞장구를 쳐야 하는 감정의 노동을 하고 돌아오면 몸의 기운마저 다 빠져나가는 듯합니다. 내가 느끼는 이 고통과 슬픔이 그 사람 앞에서는 고작 별것 아닌 투정으로 치부될 때 우리는 스스로의 감정마저 축소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약한 건가? 내가 예민한 건가? 하면서 말입니다. 결국 그런 사람 앞에서는 점차 입을 다물게 됩니다. 더 이상 깊은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날씨나 가벼운 안부 정도만 묻는 껍데기 같은 대화만 남게 되지요. 여러분, 진정한 인연은 내 슬픔의 크기를 자신의 것과 저울질하지 않습니다. 기쁨을 나누면 시기하고 슬픔을 나누면 빼앗아가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그 귀한 진심과 눈물을 함부로 낭비하지 마십시오. 마음 깊은 곳의 방은 문을 열고 들어와 내 감정의 가구를 함부로 옮기지 않고 그저 묵묵히 곁에 머물러 줄 수 있는 사람에게만 허락해야 합니다. 사람의 인연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본성이 가장 빠르고 투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큰 이익이 오갈 때나 화가 났을 때가 아닙니다. 참 의외로 만남의 첫마디에서 그 사람의 기본 온도가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나갔는데 자리에 앉기도 전에 한숨부터 푹 쉬며 쏟아내는 말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여기까지 오는데 차가 어찌나 막히든지 진이 다 빠지네. 요즘 물가는 또 왜 이리 비싼지 모르겠어. 세상 참 살기 힘들어. 여기저기 안 쑤시는 데가 없다니까. 이런 첫인사로 시작되는 만남은 그날의 대화가 어디로 흘러갈지 이미 정해진 것과 다름없습니다. 상대는 나와 다정한 안부를 나누러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쌓인 불평, 불만이라는 무거운 쓰레기 봉투를 내 앞에 툭 던져놓고 풀어 헤치러 온 것입니다. 친하니까, 격에 없는 사이니까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포장하지만 그것이 만날 때마다 습관처럼 반복된다면 더 이상 하소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의 에너지를 빌려 자신의 답답함을 해소하려는 이기적인 감정 배출일 뿐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매일 주어지는 에너지가 예전처럼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그래서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어떤 말을 나누느냐가 곧장 내 몸과 마음의 건강과 직결되지요. 감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염성이 무척이나 강합니다. 습관적으로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의 그 춥고 어두운 기운은 듣는 사람의
마음마저 꽁꽁 얼어붙게 만듭니다. 그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면 까닭없이 어깨가 무겁고 머리가 지끈거리고 세상이 온통 부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이란 그렇게 상대의 영혼과 몸을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힘이 있습니다. 내 속이 시원해지자고 쏟아붓는 말들은 결코 담을 수 없는 독이 되어 관계의 온도를 서서히 낮춥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을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주며 소모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삶이 팍팍하고 몸이 고단해도 서로의 얼굴을 보았을 때 오늘 참 얼굴이 좋네, 자네 덕분에 기운이 나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온기를 가진 사람 곁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노후의 삶은 훨씬 더 포근하고 평안해질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틈이 가장 크게 벌어지는 순간은 서로 언성을 높이며 붉은 얼굴로 다툴 때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꺼낸 속마음을 한가운데서 툭 끊어버리는 바로 그 찰나입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꼭 이런 분들이 있지요.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다급하게 끼어들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지, 그건 네가 잘못 생각한 거야. 내 말 좀 들어봐. 네가 아직 세상을 몰라서 그래. 이런 말을 내뱉는 본인은 자신이 꽤 현명한 조언자라고 굳게 믿고 있을 겁니다. 내가 인생을 더 살아봤으니까, 내가 너보다 경험이 많으니까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겠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긴 세월을 살아보니 분명히 알겠습니다. 남의 말을 중간에 자르고 들어오는 조언은 상대를 아끼는 사랑이 아니라 상대를 내 뜻대로 움직이게 만들려는 교만한 지배욕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대화라는 것은 본디 정보나 정답을 교환하는 이성적인 작업만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지금 이렇다고, 내가 이렇게 아프거나 기쁘다고 조심스레 상대의 마음으로 건너가는 작은 배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목적지에 닿기도 전에 그건 틀렸어라며 거센 파도를 일으켜 뒤집어 버린다면 배를 띄운 사람의 마음은 무참히 가라앉고 맙니다. 말을 끊는다는 행동의 이면에는 사실 아주 무서운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내 생각은 끝까지 들을 가치가 없고 내 판단이 언제나 너보다 우위에 있다는 무례한 선언인 셈입니다. 아무리 내용이 옳은 소리라 할지라도 전달하는 태도가 폭력적이면 그것은 결국 날카로운 칼이 되어 상대의 마음에 꽂힙니다. 마음이 베인 사람은 그 순간부터 그 어떤 정답도 받아들일 수 없게 됩니다. 그저 입을 꾹 다물고 다시는 이 사람 앞에서는 내 진심의 문을 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할 뿐이지요. 정말로 지혜롭고 품격 있는 어른은 남의 인생을 자신의 좁은 잣대로 억지로 교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저 곁에 조용히 앉아 끝까지 들어주는 넉넉한 여백을 내어줄 뿐입니다. 내 경험이 아무리 귀해도 타인의 삶 앞에서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이 용기 내어 꺼낸 말을 자꾸만 자르고 자신의 정답만을 강요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그런 교만한 조언 앞에서는 억지로 나를 설명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마음의 거리를 두는 것, 그것이 남은 인생의 평화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고 흰머리가 늘어갈수록 우리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전에 참 많은 용기가 필요해집니다. 살아온 날들만큼이나 조심성이 커지고 혹시나 실패해서 몸과 마음이 상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은퇴 후에 작은 자격증이라도 하나 따보려 하거나 평생 미뤄두었던 그림이나 외국어 같은 취미를 새로 배워보겠다고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은 단순한 계획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내 삶이
생생하게 살아있고 내일이 기대된다는 아주 귀한 생명력의 증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겨우 피워낸 작고 소중한 불씨에 유독 찬물을 끼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늘 현실이라는 무거운 단어를 방패 삼아 다가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그 나이에 그걸 해서 뭐 하려고 해. 괜히 돈 낭비, 시간 낭비하지 마. 요즘 젊은 애들도 취업이 안 돼서 난린데 너라고 되겠어. 그냥 하던 대로 편하게 살아. 다 너 걱정돼서 하는 소리야. 겉으로 듣기엔 내 현실을 냉정하게 짚어주는 조언 같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면 설레었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왠지 모를 부끄러움과 허무함만 무겁게 남게 됩니다. 내가 나이값도 못하고 주제 넘은 짓을 하려 했나, 남들 보기엔 주책 없어 보일까 하면서 스스로 날개를 꺾어버리고 말지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것은 조언이 아닙니다. 현실주의자로 위장한 아주 교활한 가능성, 회방꾼의 모습일 뿐입니다. 이들은 왜 그토록 남의 도전을 막아서려 할까요? 그것은 정말 여러분이 다칠까봐 깊이 걱정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변하는 것 자체가 두렵기 때문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다 같이 늙어가고 다 같이 멈춰 있다고 안도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려 하면 무의식 중에 자신의 멈춰 있는 삶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내 안의 열등감과 불안을 마주하기 싫으니 새롭게 시작하려는 상대를 끌어내려 다시 나와 같은 자리에 주저앉혀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지요. 자신의 실패나 자신의 좁은 경험을 세상의 절대적인 진리인 양 포장하여 남의 앞길을 막는 것은 참으로 교만한 습관입니다. 안 된다는 이유는 세상 누구나 가장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값싼 지식이지요. 하지만 진짜 귀한 인연은 무턱대고 안 될 이유부터 나열하지 않습니다. 대신 늦었지만 참 멋지다. 네가 즐겁다면 한번 해보자 하면서 기꺼이 응원의 바람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소중한 꿈과 계획을 아무에게나 함부로 털어놓지 마십시오. 아직 단단해지지 않은 초라한 꿈은 누군가의 차가운 말 한마디에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내 도전을 증명해야 할 사람 앞에서는 입을 다물고 내 작은 불씨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 앞에서만 마음을 꺼내 보여주십시오. 타인의 두려움과 한계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가로막는 장막이 되도록 허락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 한계는 남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믿고 멈춰서나 바로 그 순간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겪는 가장 교활하고 아픈 폭력이 하나 있습니다. 핏대가 서는 싸움도 아니고 대놓고 퍼붓는 욕설도 아닙니다. 그것은 늘 아주 그럴듯한 가면을 쓰고 우리 삶에 불쑥 들어와 마음을 헤집어 놓습니다. 바로 솔직함이라는 가면입니다. 여럿이 모인 자리나 가벼운 식사 자리에서 누군가 갑자기 비수를 꽂는 말을 툭 던집니다. 그러고는 분위기가 싸늘해지거나 상대의 얼굴이 굳어지면 꼭 이렇게 덧붙이지요. 서운해하지 마. 내가 원래 성격이 좀 직선적이잖아. 거짓말을 못해서 그래. 난 뒤끝은 없는 거 알지?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슴에는 이미 피가 나고 있는데 화를 내기가 참 애매해집니다. 여기서 내가 화를 내거나 정색을 하면 졸지에 농담 하나 쿨하게 못 받아들이고 뒤끝이 긴 속 좁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지 저 사람이 악의는 없겠지 하며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웃어 넘기고 맙니다. 하지만 한 세기를 살아오며 제가 아주 단호하게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솔직함은 결코 무례함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뒤끝이 없다는 말은
자랑스러운 품격이 아니라 아주 지독한 이기심의 선언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가슴에 날카로운 말의 칼을 마구 휘둘러 놓고 뒤끝이 없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찌른 사람은 자기 속에 불만과 감정을 남김없이 쏟아붓고 손을 털었으니 아주 홀가분하겠지요. 뒤끝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찔린 사람의 마음은 다릅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은 집에 돌아와 불 꺼진 방에 누워서도 그 말을 수십 번, 수백 번 곱씹으며 밤잠을 설칩니다. 내가 너를 찌르고 내 기분이 시원해졌으니 너는 아파서도 안 되고 화를 내서도 안 된다는 억지. 상처의 책임을 전적으로 맞은 사람의 예민함으로 돌려버리는 비겁함. 이것이 바로 뒤끝 없는 솔직함이라는 말의 진짜 얼굴입니다. 아무리 진실이라 할지라도 상대를 배려하고 보듬는 온기가 빠져 있다면 그것은 진실을 무기 삼아 휘두르는 흉기에 불과합니다. 진짜 어른의 솔직함은 따뜻해야 합니다. 상대를 살리기 위해 조심스레 약을 바르듯 진실을 전해야 진짜 솔직함이지요. 상대를 깎아내리고 군림하기 위해 진실을 내동댕이 치는 것은 솔직함이 아니라 그저 감정의 배설입니다. 그러니 누군가 무례한 말을 던지고는 성격 탓으로 솔직함으로 포장하며 도망치려 하거든 억지로 웃어주지 마십시오. 내가 웃어주면 상대는 그것을 허락으로 착각하고 다음번에는 더 뾰족한 가시를 쥐어줄 것입니다. 이럴 때는 길게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차분하고 담담한 목소리로 짧게 선을 그어 주십시오. 당신은 뒤끝이 없을지 몰라도 방금 그 말은 참 듣기 불편하네요. 이 작은 경계선 하나가 나를 지켜줍니다. 남의 상처를 책임질 마음이 없는 사람, 타인의 아픔을 딛고 서서 자신의 시원함만 챙기는 사람에게까지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귀한 마음은 그런 차가운 말들에 이리저리 베이도록 내버려 두기에 너무도 소중합니다. 우리는 참 오랜 시간 동안 겸손이라는 단어를 최고의 미덕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남이 나를 칭찬하면 손사래를 치며 물러서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 곧 어른의 품격이라고 배웠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아름다운 겸손이 어느 순간 그 선을 넘어 내 영혼을 갉아먹는 무서운 습관으로 변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바로 입버릇처럼 달고 사는 자기 비하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지인이 요즘 얼굴이 참 좋아 보이세요 하고 따뜻하게 건넨 인사에 어떤 분들은 반사적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유, 좋아 보이긴요. 늙어서 주름만 자글자글하고 온몸이 쑤셔 죽겠어요. 자식 자랑을 하며 부럽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또 이렇게 말하지요. 내 팔자가 그렇지 뭐 내가 해준 게 뭐가 있겠어. 다 제 살 길 찾아간 거지. 나는 이제 쓸모없는 뒷방 늙은이야. 스스로는 이것이 겸손이자 미덕이라 믿을지 모릅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보다야 낫지 않겠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곁에서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입장을 한번 찬찬히 헤아려 보십시오. 칭찬을 건넨 사람은 무안해지고 좋은 마음으로 다가왔다가도 무거운 감정의 짐을 짊어지게 됩니다. 만날 때마다 아이고 아니에요. 당신은 아직 훌륭하세요. 라며 상대의 깎인 자존감을 끊임없이 세워줘야 한다면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진 지인이라도 결국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기 비하는 상대방을 지치게 할 뿐만 아니라 가장 치명적인 독이 되어 결국 나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내가 내 입으로 나는 쓸모없다, 나는 초라하다고 거듭 선언하면 신기하게도 세상은 정말 나를 그런 사람으로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겸손의 탈을 쓴 자기 학대는 타인에게 나를 함부로 대해도 좋다는 일종의 허가증을 발급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남이 어찌 나를 귀하게 대접하겠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더 이상 사회에서 현역으로 뛰지 않는다고 해서 혹은 남들만큼 큰 돈을 쥐고 있지 않다고 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헐값으로 매겨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한평생을 묵묵히 견뎌온 당신의 시간, 가족을 위해 흘린 눈물, 그 모든 날들이 이미 당신을 충분히 귀하고 빛나는 사람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지나친 겸손의 습관을 단호히 끊어내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칭찬하고 좋은 말을 건네거든 아유 뭘요 하며 깎아내리지 마시고 그저 환하게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니 오늘 하루 기분이 참 좋네요. 고맙습니다. 이 단순하고 짧은 세 글자 안에는 나를 알아봐준 상대방의 호의에 대한 존중과 내 삶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자기 존중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존중이 든든하게 받쳐줄 때 여러분의 노후는 비로소 어떤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평온하고 단단한 뿌리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곁에 진실한 사람들이 머무는 법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이 끝을 맺는 순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주 거창한 배신이나 큰 다툼 때문에 무너지는 일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오히려 가장 조용하고 가장 깊은 곳에 쌓여있던 마음 하나가 관계의 숨통을 끊어놓곤 합니다. 바로 내가 이만큼 주었으니 너도 그만큼 돌려주어야 한다는 보상심리입니다. 우리 세대는 참으로 많은 것을 기꺼이 내어주며 살아왔습니다. 자식을 위해 청춘을 바쳤고 형제를 위해 양보했으며 친구를 위해 주머니를 털고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기에 어느 순간 상대방이 내 마음과 다르게 행동할 때 가슴 깊은 곳에서 억울함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이 서운함은 밤잠을 설치게 할 만큼 무겁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100년이라는 세월을 겪어내며 제가 배운 아주 냉정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서운함을 입 밖으로 꺼내어 상대에게 내미는 순간 우리가 쏟았던 그 귀한 사랑과 희생은 한낱 차가운 거래 명세서로 변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거래가 되고 관계가 채무가 되면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숨이 막혀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빚을 진 마음으로는 그 누구도 편안하게 곁에 머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진정으로 관계를 아름답게 남기고 싶다면 내어준 뒤에는 철저히 잊으셔야 합니다. 주었으면 물 흐르듯 흘려보내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다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내 마음의 품격을 삼으면 그만입니다. 돌려받기를 기대하며 마음을 졸이는 것은 내 남은 인생의 행복을 타인의 처분에 맡겨버리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관계의 숫자를 늘리는 과정이 아니라 진실로 남겨야 할 인연을 가려내는 지혜의 과정입니다. 무례함을 솔직함으로 포장하는 사람, 칭찬을 가장해 내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사람, 내 슬픔을 훔쳐가고 내 가능성을 비웃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의 인연은 이제 그만 우아하게 놓아주십시오. 가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지 않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에게서 조용히 물러서는 것은 결코 냉정하거나 옹졸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남은 삶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가장 단호하고 고결한 선택입니다. 억지로 빈 자리를 채우려 애쓰지 마십시오. 나를 갉아먹는 관계들을 비워낸 그 고요한 자리에 비로소 진짜 내 편이 되어줄 사람, 아무 말 없이 곁에 앉아만 있어도 숨이 트이는 사람들이 찾아와 머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황혼은 타인의 눈치를 보거나
남의 열등감을 달래주며 허비하기엔 너무도 짧고 눈부십니다. 무조건 참아준다고 좋은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깎아먹는 것들을 가려내고 스스로를 지킬 줄 알 때 비로소 진정한 어른의 품격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실 때는 부디 타인이 던진 뾰족한 말들을 모두 마음 밖으로 털어내시길 바랍니다. 남의 독을 해독하느라 당신의 귀한 시간을 쓰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귀하고 당신의 남은 인생은 평안과 사랑으로만 채우기에도 모자랍니다. 저 김영석이 여러분의 흔들리지 않는 평온하고 단단한 후반전을 곁에서 늘 응원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